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노게라 노털, 노땅, 개털,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할 소속 부서로 발령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 인사참모부의 선임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데리러 온 선임을 따라서 산을 넘어서 갔는데, 일단 목욕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섬에서 제가 근무한 곳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땅이냐 하면, 그 딴 데는 산에서 고지더리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근무자들은 하루 종일 물 3번 깃는 걸로 일과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산 꼭대기서부터 산 아래까지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어서 또 물지개로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물지개 지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런 날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고통이 별개의 고통이 아니라 거의 다 물지개를 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쏟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날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그 심정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이 되지 못한 선임자가 쫄병이 물을 깃고 올라오면 그 물통을 들어서 즉석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짬을 내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 무렵에는 거기도 트럭 뒤에 달고 다니는 물탱크 있죠? 그거를 길어다 준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군대도 좋아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꼭대기까지 수돗물이 올라갈 일은 만무하고, 알게 물탱크 차례라도 배달해주면 그게 어딥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 근무지에는 아주 맑고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그런 샘이 산 중턱에 있는데 바가지를 퍼서 쓰면 돼요. 그 바가지를 퍼서 쓰는데 퍼서 쓰면 다시 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 섬의 그 샘 물이 생각이 납니다. 샤워를 마치고 또 이제 군복을 다시 또 입고 대기를 하고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선임자들한테 신고식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갈참이라고 그러죠. 제대가 얼마 안 남은 분부터 쭉 신고를 하는데, 어떤 분은 됐어 하지만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악수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찌됐건 신고가 끝나고 나서 또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잠자리에 들을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제 위에 선임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서열이 네 번째 되는 고참 선임께서 야, 들어가 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날 저녁도 인사참모부 책상에서 잠을 잤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잘하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지시로 알고 눈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숙소가 2층 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단 한 단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2단. 그래서 육군 침상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머리를 벽 쪽에다 대고 양쪽으로 쭉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약간 내무실 높이가 높은 대신 아래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참은 어디를 쓰느냐면 그 출입문에서 저쪽 끝에, 출입문이 아닌 끝이 이제 고참이 주무시는 거고요. 2층에 이제 그 계급순으로 또 2층에도 그 쭉 내려오다 보면 그 고참 중에서 제일 기수가 낮은 분이 2층 저 문 앞쪽에 있고, 다시 또 1층 그 아래 칸도 갓 온 쫄병이 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래된 순으로 그 끝에 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제대하시면 이제 또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연결되죠. 2층 침상에 있는 선임이 자라고 그러니까 눈치 없이 누웠습니다. 그것도 지시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누워서 잠이 들 듯 말 듯 했던 것 같은데 톡 칩니다. 손가락을 톡 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손가락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따라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병놈이 빠졌다고 말 맞다가 존나게 터졌습니다. 그 시간도. 아이고, 그 매하고 어떻게 떼놓고 살 수가 없는지. 하긴 그래요. 저는 그 높은 선임 해병이 자라고 그래서 그걸 지시사항으로 알고 누웠는데, 제가 제 위에 선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리에 들어도 쫄병을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온 놈이 저녁에 누웠으니 그네들에겐 타작의 아주 목표가 된 거죠. 매 맞으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소리밖에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매질을 한 분들이 그 고참들이 아니라 제 바로 위에 그 쫄따구들 중에서 제가 오니까 제일 반가워했을 그 쫄따구들이 그러니까 타작을 한 거죠. 엄청 맞았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서 제 자대의 첫 하루가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입니다. 누구랑 군대 생활 많이 하죠? 딴 분들은 제대해요. 근데 제 바로 위에는 제가 그 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그 소대에 들어가서 타작을 당한 걸로 오늘 일기도 끝내겠습니다. 예, 자꾸만 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 맞은 기억만 지금도 생생하고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딴 군인들 똑같은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종종 매 맞는 얘기도 나올 거고, 또 제가 반발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쓰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기를 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기도 실제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안 보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죠. 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글씨가 하도 난필이라 악필이라 읽어보실 수도 없어요. 네, 오늘은
제가 근무할 곳에 가서 첫날 밤을 타작당한 걸로 이 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가운데 여기죠? 여기쯤이 되죠? 그 꽃을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은 그 꽃을 꼭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